인천 샌프란시스코 왕복 퍼스트 클래스 인생 첫 탑승기예요. 기종은 이제 보잉사의 B777-300ER. 이 기종은 대한항공 1등석 중 가장 좋은 코스모 스위트 2.0 시트를 운영합니다. B747 파라이가 조금 더 좋아요. 게이트에 도착하면 스카이 프라이어러티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탑승하게 됩니다.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하게 되고요. 환영 인사인 그리팅부터 남다릅니다. 탑승권을 건네면 앞에 있는 캐빈 크루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곧바로 전담 승무원이 1대1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짐을 놓고 나면 외투 픽업 서비스를 해줍니다. 처음 탄 거 마음껏 티내도록 해요.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찍습니다. 퍼스트는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시트가 정말 넓고 프라이빗합니다. 애초에 이제 파티션이 잘 되어 있어서 옆에 탄 고객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앞옆 뒤로 승객이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이날은 총 12시트 중 3명의 고객만 탑승했습니다. 1등석을 탑승하게 되면 슬리퍼를 주는데 프레스티지의 것보다 퀄리티가 좀 더 나아요. 뒤꿈치에 두툼한 엠보싱이 있거든요. 코스모 스위트 2.6만의 메리트죠. 캐비넷이 있어요. 간단한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데 B747 파라의 기종은 이거보다 훨씬 커서 기내 캐리어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조절할 수 있는 독서 등과 이따가 제가 쓰게 될 친구 세트가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시트를 위한 좌석 컨트롤러와 스크린 컨트롤러가 있어요. USB도 충전할 수 있고요. 웰컴 드링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가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샴페인이 서빙이 됩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 부를 수 있어요. 대한항공은 페리주에사의 베레포크 로제라는 빈티지 샴페인을 제공합니다. 드라이한 브리 샴페인이긴 하지만 로제라서 그런지 상큼하고 꽃향이 아주 가득해요. 맛은 기가 막혀요. 와인 퀄리티는 퍼스트와 프레스티지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포인트예요. 리테일 가격으로 구하려고 치면 최소 3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함정이 있다면 제가 로제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 블랑 스타일이 더 좋아요. 하지만 많이 마셨어요. 퍼스트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니까요. 탑승하면 어메니티가 제공이 돼요. 화장품 파우치백과 미스트, 담요, 헤드폰 같은 거요. 이 영상 이제 몇 년도에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안 바쁘더라고요. 대망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을 시작합니다. 퍼스트는 첫 식사에 무게감을 둡니다. 한식 정찬이라는 한식 코스를 제공하는데요. 좋은 식재료를 써서 한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전 근데 양식 먹을 거예요. 대한항공 퍼스트 식사의 시그니처는 제주의 제동목장에서 기른 한우와 토종닭이에요. 제동목장은 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어요. 퍼스트는 무려 8코스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양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보기엔 2.5인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라면하고 쿠키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요. 아침으로는 간단한 주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식사도 첫 식사 주문할 때 주문을 받습니다. 저는 이날 첫 식사는 스테이크로 했고 두 번째 식사는 오믈렛이 포함된 브렉퍼스트를 주문했어요. 와인 리스트를 안 볼 수가 없죠. 퍼스트만의 메리트니까요. 퍼스트는 이제 빈티지가 있고 리저브급 이상의 퀄리티 좋은 와인을 서빙을 합니다. 장거리는 페리주의 베레포크를 제공하고 동남아하고 대양주는 블라종 로제. 특별히 A380 장거리 노선에는 프랑스 소테른 지방의 귀부 와인인 샤또 류에색을 제공합니다. 정말 향긋하고 농축된 꿀맛, 과일 맛이 느껴지죠. A380 시트가 코스모 스위트 1.0이라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뉴욕하고 파리 노선 등에 이 좋은 와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화이트 와인 샤블레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전 노선에 들어가요. 이 와인은 주로 유럽하고 동남아, 중국에 들어가고요. 켄달 잭슨, 캘리포니아 샤르도네죠. 좋은 와인이에요. 주로 장거리에 들어가요. 마셔야 해요. 리즐링 와인은 독일 와인답게 유럽 노선에 투입하는 와인이에요. 레드로 넘어왔어요. 보르도 와인이고 전 노선에 들어가는 와인이에요. 고스트블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좋은 와인이에요. 미주 중동 장거리만 뛰는 와인이에요. 이것도 무조건 마셔줘야 해요. 정말 맛있어요. 스페리 아마로네, 이거 맛있는 와인이에요. 이태리 와인이죠. 아니나 다를까 유럽 노선에만 투입을 하고 있어요. 유럽 갈 때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이제 피노누아.
유럽, 동남아, 중국. 이 와인은 태국 갈 때 마셔봐야겠어요. 이 컬트 와인은 신기하게도 호주 와인답게 대양주에만 들어간다는 거 재밌죠? 포트 와인인데 제 취향은 아닌데 안 드셔보셨으면 꼭 드셔보세요. 와인 리스트를 살펴봤고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식전주가 시작됐습니다. 식전주는 이제 아페리티프라고 불러요. 식사 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 술 한 잔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로 이때 샴페인이나 소비뇽 블랑 같은 상큼한 와인을 주로 마십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페로 스프리치 같은 칵테일도 마시고요. 저는 이제 페리에주의 베레포코를 마셨습니다. 식전주를 위한 음식으로는 사과를 곁들인 훈제 연어가 나왔습니다. 짭조름하고 풍부한 연어에 상큼한 사과와 소스가 곁들여지니까 죽었던 혀도 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미 퍼스트 라운지에서 잘 먹고 타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입에 감각을 주면 식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식전빵이 서빙이 됐어요. 단호박빵하고 막걸리 쌀빵을 골라봤어요. 먹고 싶은 만큼 드시면 돼요. 드실 수만 있으면. 제가 근데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 막걸리 쌀빵 하얀 저거 정말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버터하고 발사믹 소스 쓱쓱 바르고 뿌려서 드시면 돼요. 버터는 또 저렇게 이쁘게 잘라서 줘요. 와인잔도 미리 서빙을 해주죠. 다음은 캐비어. 캐비어는 염장한 생선알을 뜻하는데 주로 철갑상어에 알을 조리한 걸 캐비어라고 하죠. 캐비어를 함께 먹을 샐러드를 함께 줍니다. 캐비어만 먹으면 너무 짜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캐비어는 이제 오세트라라는 고가의 등급이 좋은 캐비어를 서빙합니다. 캐비어가 금속이 닿으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 스푼으로 서빙을 하는데 여기가 고급의 지점인 것 같아요. 식재료 특성에 맞는 커트라리를 쓴다는 거 참 고급지다. 아주 싹싹 긁어 먹었네요. 해산물 위주의 식사로 차가워진 속을 스프로 한번 달래고 가요. 홍피망 스프인데 다른 블로그 포스트를 보니까 이 스프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어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먹었는데 이게 웬걸?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피망의 맛이 엄청 진하게 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뭐가 싫은지는 알겠어요. 뭔가 어른의 맛이라는 거죠. 식재료를 엄청나게 강조한 그런 맛이요. 샐러드 시간인데 샐러드를 서빙할 때는 트레이가 옵니다. 원하는 재료와 드레싱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샐러드를 만들어주세요. 제 주문은 엔초비를 빼고 나머지 골고루였어요. 엔초비는 이제 유럽식 멸치 젓갈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본토에서도 호불호 갈리고 젓갈 잘 먹는 한국인에게도 쉽지는 않은 맛이에요. 귀국 비행기에서 시도해봤는데 괜찮긴 했어요. 짠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자주 먹을 맛은 아니에요. 샐러드를 먹을 때는 이제 샤르도네 품종으로 넘어왔어요. 본식인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화이트 와인을 좀 먹고 싶더라고요. 테이스팅을 하면서 샤블리랑 이제 켄달 잭슨을 시도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켄달 잭슨이 더 깊고 버터리한 맛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마셔야 한다면 켄달 잭슨을 추천드릴게요. 켄달 잭슨이 이제 미주같이 이제 장거리에만 들어가는 와인이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가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나온 질 좋은 와인을 미주 지역에 일부러 넣는다는 것이고 그 경로에서 특산물 와인을 마신다는 거는 여행을 더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주문을 했어요. 더운 야채, 감자, 토마토, 버섯, 시금치가 나와요. 고기 퀄리티 예술이었어요.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고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았어요. 승무원분이 정말 예술적으로 잘 구워주셨어요. 식사 전에 본식을 먹을 때 이제 고스트 블럭 까베르네 쇼비뇽을 요청드렸는데 함께 서빙해 주진 않았어요. 기다리다가 요청 후에 서빙이 됐고 스테이크가 약간 식는 이슈가 있었어요. 약간 아쉬웠던 포인트였지만 본식은 좋았다. 고스트 블럭이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빌레에서 생산되는 좋은 와인인데 목 넘김이 매우 실키한 데다가 복합적인 베리 맛이 나고 정말 좋았다. 집에 한 짝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식을 마치면 3종의 치즈와 함께 와인을 더 즐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쯤만 돼도 배가 많이 부른 상태가 돼요. 하지만 대한항공 치즈 맛있습니다. 꽤 맛있어요.
이 치즈를 까베르네 쇼비뇽하고 샤르도네 번갈아 가면서 마시면서 즐기면 또 영화 한 편 보면서 환상적입니다. 너무 짜다 싶으면 과일도 먹고요. 과일도 품질 관리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당도가 만족스럽고 오버스럽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더 먹을 수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디저트까지 드셔야 합니다. 프레스티지는 하겐다즈를 컵 형태로 주는데 퍼스트는 그릇에 서빙해주는 건 물론이고 스위치까지 서빙이 됩니다. 저는 초콜릿과 크림이 올려진 페스츄리였어요. 크림이 버터리하고 초콜릿을 무척 달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모든 걸 정리해줍니다. 좋은 식사였다. 앞서 소개드린 대한항공 퍼스트 파우치인데요. 사실 저 방수 파우치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항공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요. 목욕탕 파우치다 어쩐다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어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니치 향수 브랜드 아틀리에 꼬롱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어메니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킷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프터쉐이브 로션하고 페이스 크림을 줍니다. 향은 상큼하고 시원한 무난한 향이에요. 핸드크림하고 이제 립밤을 제공하는데 대량의 이제 B2B 거래라 그런지 향수 패키징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전 브랜드인 다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비중을 두는 건 아니라 소소 정도인 것 같아요. 화장실 1등석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핸드타월 제공하고요. 퍼프리가 있고 줄리크 핸드로션하고 면도기 등이 있습니다. 장거리 퍼스트는 이제 잠옷을 주는데 이탈리아 디자이너 지안프랑코 페레가 디자인한 잠옷을 줍니다. 이게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집에 가져와서도 잘 쓰고 있어요. 텐셀이라는 이제 실크처럼 부드럽고 착용감 좋은 소재를 70% 이상 쓴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지안프랑코 페레지만 제조는 주식회사 테일통상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베딩은 퍼스트의 시그니처 서비스입니다. 잠옷을 입고 오면 좌석을 침대로 바꿔줍니다. 180도 풀플랫 시트 위에 똑바로 한 번 더 깔고 이불을 올려줍니다. 사실 프레스티지만 돼도 드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와 체감되는 차이가 꽤 크거든요. 마치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올라온 느낌이랄까? 근데 이제 퍼스트 베딩 서비스는 정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내 방 내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불 덮고 느껴지는 이 안정감은 비행기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해본 거거든요.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보스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을 이제 제공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바람 소리며 엔진 소리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쓰면 이로부터 꽤 자유로워집니다. 영화 볼 때 이제 무척 도움이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이제 한 번만 써보는 분들은 잘 없어요. 지하철이나 주말 스타벅스에서 쓰기에도 참 좋습니다. 바로자기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기로 해요. 비즈니스석에 비해 더 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영화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크린이 커도 영화 화질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도록 해요. 소소한 정도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빠르게 공급되는 편이고 저는 이날 아쿠아맨을 재밌게 봤어요. 코스모 스위트 2.0만의 이제 특장점인 슬라이딩 도어를 닫으면 비행기 안에서 저만의 침실이 만들어집니다. 불 다 꺼놓고 저렇게 이제 꿀잠 자면 진짜 2-3시간 훅 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또 사육이 시작이 됩니다. 승무원분께서 이제 물과 탄산수를 새 걸로 교체해 주시고 간식도 알아서 챙겨 주세요. 쿠키를 주셨는데 따뜻하고 촉촉하고 맛있어요. 약간 이게 벤즈 쿠키 스타일이에요. 크리스피하기보다는 촉촉한 그 벤즈 쿠키 말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제 라면을 직접 끓여주기 때문에 라면 많이들 드시는데 첫 식사를 헤비하게 먹어서 쿠키 먹는 정도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이제 요거트와 시리얼이 먼저 서빙이 됩니다. 말린 베리류와 이제 견과류가 꽤 괜찮습니다. 대한항공 시그니처 구아바 주스도 한잔 마십니다. 오믈렛이 나왔어요. 소세지하고 더운 야채에 곁들여져서 양적으로도 맛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브렉퍼스트에 곁들이 블랙커피 한잔 마시고요. 빵 크루아상을 골랐어요. 봄마방 딸기잼과
마말레이드가 함께 서빙돼요. 크루아상은 소스했어요. 첫 식사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대체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이 서빙되고 마무리됩니다. 퍼스트도 난기류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양치를 해요. 창문 4개 혼자 쓰는 경험 얼마나 또 해볼까 싶어요. 레프레시먼트로 오미자차를 마지막으로 마십니다. 오미자차가 되게 상큼하고 시큼해서 12시간의 비행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퀄리티의 비행이라면 장거리 여행 마다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바다를 보니 또 여행하고 싶어지고요. 수화물 우선 처리돼서 빠르게 나올 수 있었어요. 로반 먼다비의 이제 와이너리 골든게이트 브릿지 앞바다를 보고 돌아오는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